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34강 시간이고요. 대지권, 등기 이전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84쪽입니다. 34강 대지권 지분 이전 등기. 대지권 지분 이전 등기고요. 여러분 교재는 284쪽이고요. 자, 우선 이 대지권 등기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관련된 법률이 뭐냐면요. 287쪽에 보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법률 이름이 길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거는요, 부처가 대한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담당합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담당하는데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자, 1조를 보면은 이 법조문, 법은 법조문이 별로 안 되는데요. 1조를 보시게 되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건물의 구분 소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파트 같은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1동이다. 그러면 101동 1층 101호, 102호, 104호 이렇게 돼 있죠. 또 2층에 201호, 202호, 또 15층에 1501호, 1502호 이렇게 한 동의 아파트에 구분 등기가 가능하지요. 구분 건물입니다. 구분 건물. 또 근린상가 같은 것은 구분 상가라고 하죠. 구분 상가. 구분 등기가 된 거. 그러니까 층별로, 호수별로 구분 등기가 된 것이 바로 건물의 구분 소유가 되겠습니다. 거기 한 동의 건물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한 동의 건물. 한 동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건물입니다. 아파트라든가 근린상가 같은 거예요. 모든 근린상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근린상가 중에서도요. 바닥 면적 합계,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그러한 상가를 말합니다.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입니다.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건물의 구분 소유. 그러니까 만약 1층에 101호, 또 1층에 102호, 1층에 103호 이렇게 견고한 벽돌로 구분 소유가 되어 있겠죠. 칸막이가 이런 칸막이가 아니라 벽돌 칸막이로 된 거예요. 단단한 걸로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분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1조의 2를 보시게 되면 1조의 2를 보시게 되면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입니다.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 바로 이 상가 건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상가 건물이 바로 구분 점표가 되겠죠. 구분 점표. 구분 점표. 그죠? 그런데 이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는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입니까?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거. 이게 함정입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은 어떻게 될까요? 소유자가 한 명이에요. 소유자가 한 명. 여러분이 만약에 근린시설 건물을 한 4층짜리 갖고 있다. 근데 1층에서 4층까지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구분 건물이 아니라고요. 소유자가 누굽니까?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소유자가, 구분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조를 보면은 정의가 나오는데요. 정의 6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분 소유권이라는 게 뭘까요? 구분 소유권. 구분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구분 소유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이라는 것은 건물 부분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건물 부분은 뭘 이해할까요? 그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것, 공용 부분이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2번 구분 소유자라는 게 뭘까요? 구분 소유권을 가지는 자. 구분 소유권을 가지는 자가 구분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잘 나오는데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 소유권 목적인 건물 부분. 구분 소유권 목적이 되는 건물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주공간 보이죠? 또 이런 구분 상가에 7층에 702호를 들어가면 그 사용 공간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전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유 부분.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한다. 네 번째, 공용 부분은 뭐가 될까요? 복도라든가 계단 같은 것이 공용 부분이 되겠죠. 이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용 부분. 그 다음에 5번, 건물의 대지라는 건 뭘까요? 그죠? 건물의 대지. 그 한 동의 건물이 있는 땅. 그게 건물의 대지가 되겠죠. 그러나 6번, 대지 사용권 중요하죠. 대지 사용권. 이 대지 사용권이라는 건 뭐냐? 내가 그 땅 전체가 내게 아니고요. 내가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대지입니다.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땅의 권리. 거기 나왔죠? 대지 사용권이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그러니까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가지는 권리. 전유 부분만큼 해당하는 땅의 권리가 대지 사용권이 되겠습니다. 거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땅에 대한 권리가 대지 사용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린상가를 7층 702로 가지고 있다면 그 702로 사용하는 부분이 무슨 부분? 전유 부분입니다. 그 전유 부분에 대한 땅에 대한 권리가 대지 사용권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아파트도 101동 701호에 살고 있다면 그 701호 전유 부분에 대한 땅에 대한 권리가 대지 사용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조를 잠깐 보시면 책에는 안 나왔는데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8조는 뭐냐면 대지 공유자의 분할 청구 금지입니다. 분할 청구 금지. 여러분, 한 필지 땅을 여러 명이 가지고 있다면 공유물 분할 청구 가능할까요? 그렇죠. 공유자들은 공유물을 분할할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들은 5년 동안 기간에 걸쳐서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맺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집합 건물에 대한 대지에 대해서는 그 공유자들은 대지에 대해서 여기 대지 공유자죠. 집합 건물 대지 공유자들은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반 땅은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지만 대지에 대해서는 집합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는 대지 공유자들은 분할 금지를 분할 청구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20조 전유 부분 나와 있죠.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입니다. 전유 부분이 있는 사람은 대지 사용권 일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전유 부분을 양도하게 되면 대지권까지 같이 양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리해서 양도를 할 수가 없다. 분리 양도 금지를 하고 있죠. 자, 거기 20조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입니다.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처분하면 대지 사용권도 같이 처분된다. 따로따로 처분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 되겠습니다.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그렇죠? 구분 소유자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규약으로서 달리 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약으로 정할 때는 처분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 분리처분 금지는 자, 그 사망 별표시 해볼래요? 분리처분 금지는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죠? 분리처분 금지 분리해서 처분을 못한다. 분리처분 금지를 처분 금지 취지를 등기를 하지 않으면 만약에 등기가 안 됐다 않으면 선의로 물권 취득자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라고 하는 건 뭐죠? 모르고 물권을 취득한 선의 취득. 모르고 취득했다는 거요. 모르고 취득한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르고 취득한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분리처분 금지는 분리처분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56조 보실까요? 건축물 대장의 신규 등록 신청. 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요, 건물을 신축한 사람, 집합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 부분 전부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다시요. 이 집합 건물을 신축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전유 부분 전부에 대하여, 그죠? 그 아파트 전유 부분 전부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 건축물 대장 등록 신청. 건축물 대장의 등록 신청을 몇 개월 이내 한다고요? 1개월 이내 해야 된다. 1개월 이내에 건축물 대장 등록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을 신축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몇 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건축물 대장 등록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84조 판시상 볼까요? 구분 소유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반드시
집합건축물 대장의 등록이나 구분, 등록,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우선 집합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건축물 대장 등록을 신청하도록 돼 있었죠. 그런데 그걸 신청을 안 했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가 성립이 되느냐는 거죠. 당연히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의 대지권 사용권을 충분히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집합건물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 행위로 효력. 여러분, 자, 집합건물의 여기 점유 부분과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대지만 처분을 한다면 그 행위는 뭡니까?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전유 부분이 양도되면 대지 사용권도 양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대지 사용권만 양도했다면 무효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조 사망의 분리처분 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의미라고 나왔죠. 자, 아까 이런 말 있었어요. 분리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처분 금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그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금지처분 금지라는 그 취지를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건을 취득한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갑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좀 나왔는데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갑회사가 말이죠. 갑회사가 분양자입니다. 갑회사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죠. 분양자, 수분양자, 분양받는 사람, 수분양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자가 수분양자하고 분양계약을 체결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 건축한 분양자가 어떤 을이라고 하는 을이라는 회사하고 무엇을 맺었느냐?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건축을 신축한 갑회사가 을 주식회사하고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한 거죠. 이때 신탁 등기한 것이 과연 말소가 될 거냐? 신탁 등기한 것이. 지금 이 수분양자는 말이죠. 이 갑회사가 건축한 건물에 대해서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유 부분도 가지고 있고 구분 소유권도 가지고 있겠죠.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수분용자는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유 부분, 대지 사용권 등기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미등기라 하더라도 수분양자는
땅의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건설회사가, 분양자가 을회사하고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인 신탁등기를 했다면 바로 신탁등기는 무효가 된다는 거죠. 무효 처리가 돼가지고 신탁등기를 뭐 해야 된다? 말소시켜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말소시켜야 된다. 말소시켜야 된다. 누가? 수분양자들이. 뭐 그런 판례가 되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4번 보세요. 갑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요. 갑이 아파트를 신축했습니다. 갑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내부 구분 건물 각각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죠? 수분양자들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에 관하여 이 분양자가 토지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을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신탁등기를 마쳤네요. 그리고 신탁등기를 마친 당시 아파트 각 전유 부분이 구조상, 그리고 구조상, 이 전유 부분은 구조상, 또 이용상, 또 독립상, 그죠? 저주 부분을 가진 사람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독립성을 갖추었고, 갑이 구분 건물 각각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분행위의 존재도 인정함으로, 그죠? 구분행위 존재도 인정한다. 구분행위 존재를 인정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구분행위 존재를 인정하므로 아파트 전유 부분에 관하여 이미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 이상, 그죠?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 소유권이 성립된 이상 토지만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은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이므로 신탁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무효이기 때문에 신탁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자가 토지를 담보로 해서 을회사하고 신탁계약을 맺어가지고 신탁등기한 것은 당연히 무효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신탁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권 지분 이전 등기 이런 것들은 따로 대지권만 양도가 가능합니까? 분리 처분 금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 처분 금지 그 취지를 등기했다면, 그죠? 등기했다면 선의로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285쪽 한번 제일 밑에 보세요. 285쪽 제일 밑에 2번 나왔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르고, 그죠? 전유 부분이 처분되면 당연히 대지 사용권도 처분이 되겠죠. 구분 소유자는 규약으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분리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 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권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 행위는 효력이 없다. 그 말은 전유 부분을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양도했다면 그 처분 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것은 무효 처리된다는 그러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여러분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반드시 일체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을 처분하게 되면 당연히 대지 사용권도 처분되는 것이다. 근데 전국에 말이죠. 대지권 등기가 미등기된 토지들이 많습니다. 대지권 미등기. 그러나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전유 부분을 양도하게 되면 당연히 대지 사용권도 당연히 등기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양도가 되기 때문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그 대법관들 판례가 상당히 그 의견들이 다양하죠. 다양한 그런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정도 아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판례, 근저당, 말소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